그다음에 CRA로부터 그 오딕 같은 게 있어요. 리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이게 전자신고다 보니까 처음에는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뭐 확정이 되거나 별도로 그 어떤 그 매년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는 그 중점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선정을 샘플로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납세자한테 편지를 보내요. 뭐뭐를 보내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 30일 이내로 답변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그 이 CRA 리뷰가 나오면 반드시 30일 내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여기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프리 어세스먼트 리뷰라는 게 있고 포스트 어세싱 리뷰가 있는데, 프리 어세스먼트 리뷰는 이제 NOA 발행하기 이전에 리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NOA를 받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포스트 어세싱 리뷰라고 하는데, 이 리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안내가 잘 돼 있어요. 뭐뭐를 언제까지 보내라, 또는 뭐 세무대리인을 지정해서 뭐 안내를 받아라, 뭐 그런 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30일 이내로 보내요, 답변서를. 그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혹시 이제 수정을 했는데 수정 사항에 또 추가적인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펀드 익자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과다하게 환급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그제미네이션은 이제 리뷰보다는 좀 강도가 세진 거죠. 조사하니까. 그래서 리뷰는 좀 강도가 약한 거고, 이제 이그제미네이션 하면 이제 좀 강도가 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플리먼터리 익자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이익된 보고나 손실이 또는 공제 금액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다 좀 보충적으로 확인해 보겠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 매칭이라는 게 보통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T4라는 것은 고용주도 CRA에다 신고하고 직원도 그 T4를 보고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용주가 한 거하고 직원이 한 거를 맞춰봐요. 왜냐면 고용주도 그 다 신번호를 써가지고 그 T4를 그 CRA에다 줬기 때문에 그 CRA는 다 정보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매칭을 해봐서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면은 그걸 이제 왜 문제가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것을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용주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그 직원과 또는 이제 납세자가 신고를 틀리게 하면은 반드시 매칭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뭐 국세청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자료를 들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경우, 저도 가끔 그 저기 그 오너분하고 같이 해서 국세청을 가본 적이 있는데, 별도의 이제 이런 이제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이제 자료도 뭐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물어보고 보여주고 물어보고 막 이제 그런 이제 근데 사실 귀찮죠. 예, 그런 거까지 가지 않도록 하셔야죠. 이제 그런 거 가면은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자료도 많아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쉽지 않으니까 요런 단계까지는 이제 안 가는 게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CRA 리뷰가 있고요.